보통 사람 같으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갔을 텐데 상황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자 대담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강대국들이 인재를 초빙하고 국력을 길러 대업을 이루고자 했지만 정작 부국강병에 성공하여 천하를 통일한 나라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진나라의 통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진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은 인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후진국이던 진나라가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천하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이유는 기원전 361년 효공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을 내린 후 상황을 등용하고 상황이 실시한 두 차례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기 진봉기를 토대로 잠시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조상은 순임금 때 새와 짐승을 잘 기른 공로로 영시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나라에 이르러 영시의 후손 또한 가축의 사육과 번식에 뛰어나 효왕이 진 땅을 하사했습니다. 대부이던 영시가 제후의 반열에 오른 시기는 기원전 770년 주나라 유왕이 서쪽 이민족 견융의 침입으로 죽자 그의 아들 평왕이 수도 호경을 버리고 동쪽의 낙읍으로 천도할 때였습니다. 진나라 양공이 견융을 막아내고 주나라의 천도를 돕는 데 공을 세우자 평왕은 그를 제후로 봉하고 기산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도읍지와 땅을 회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초대 군주는 양공이며 이때부터 진나라는 중원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양공 이후 진나라는 서쪽 이민족과 싸우며 성장했고 목공 때에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목공은 백리해 등 현자를 등용하였고 내란으로 국력이 약해진 진나라 군주의 등극을 도왔으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제항공, 진문공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목공은 기원전 645년에 진나라로부터 하서 땅을 확보하여 동쪽으로 황화해까지 이르렀고 기원전 622년에는 서쪽 땅을 평정하여 서용지역의 폐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공이 죽은 후 진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이 잦은 데다 여러 차례 군주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졌고 기원전 385년에는 삼진 가운데 하나인 위나라에게 하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된 지 약 40년이 지난 기원전 361년에 효공이 즉위했을 때 진나라는 위나라,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었습니다. 도읍지가 서쪽에 치우쳐 있는 진나라는 중원지역 제후의 해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오랑캐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군주가 되어 부국강병을 꿈꾼 효공은 나라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포고령에서 그는 옛날 화려했던 목공의 업적을 기렸고 한동안 나라가 어지러워 바깥의 일을 돌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 삼진에게 하서 땅을 빼앗긴 점과 제후들이 진나라를 낮추어 보는 점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빈객과 여러 신하 중에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뛰어난 계책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관직을 높여주고 봉토를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은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상황은 대략 기원전 390년에 출생하여 338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맹자보다 약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셈인데 맹자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상황은 30살 가까운 나이로 진나라 효공에 의해 등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상황은 약 20여 년간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후 50살을 간 넘긴 나이로 죽었습니다. 맹자는 상황이 죽은 후에도 약 50년간 더 살았으니 진나라에서 상황이 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의 일대기를 저술한 사람은
상왕보다 약 250년 후에 태어난 사마천입니다. 사기 상군일전의 기록을 토대로 상왕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왕이 진나라에 입국하기 전의 일입니다. 상왕은 위나라 왕의 여러 첩이 낳은 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은 공손, 이름은 앙이다. 젊을 때부터 법가의 학문을 좋아하고 위나라 재상인 공숙좌를 섬겨 집안일을 맡아보았다. 공숙좌는 상왕이 현명한 줄 알았지만 위나라 해왕에게 추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마침 자신이 병들자 왕이 직접 찾아와 병문안을 하며 나라 일을 걱정하기에 자신의 후임으로 상왕을 추천했다. 공숙좌는 자신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왕이 답을 하지 않자 만약 그를 등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죽여서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왕에게 당부했다. 한편 공숙좌는 상왕을 불러 사과하면서 왕과 대화한 내용을 전하고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상왕은 위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왕이 공숙좌의 말을 듣고도 자신을 임용하지 않았으니 죽이라는 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다. 여기서 위나라 해왕은 맹자천머리에 나오는 양해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갔을 텐데 상왕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자 대담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왕이 진나라에 입국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 상왕은 진나라 효공이 포고령을 내려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로 들어가 여러 차례 효공을 만난 후 마침내 등용되었다. 진나라에서 상왕은 위나라 출신이라 하여 위왕이라고 불렸다. 효공은 상왕을 등용했지만 상왕이 법을 바꾸려고 하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당시 진나라 대부인 감룡, 두지 등과 변법 논쟁을 하게 했고 마침내 효공은 상왕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 사람 사이의 논쟁과 효공의 결단을 기록한 내용이 상군서의 경법편입니다. 상왕은 두 차례 변법을 시행했습니다. 변법은 법을 바꾼다는 말로 제도개혁을 뜻합니다. 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법에 따르면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같이 벌을 받도록 하였다. 죄 지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또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하였다.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올려주고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하였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체포하여 관청의 노비로 삼았다. 군주의 친척이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공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갖춘 후 백성들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백성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길이가 3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작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그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아무도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상금을 5배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겨놓자 즉시 그에게 약속한 상금을 주어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새 법령을 널리 알렸다. 이때가 효공 3년인 기원전 359년이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후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공자권 등을 벌했다. 공자권은 효공의 친형이다. 법령 시행 후 10년이 되자 진나라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고 집집마다 풍족하며 사람마다 마음이 넉넉했다. 상왕은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 수도 안읍을 에워싸 항복시켰고 3년 뒤에는 진나라 도읍을 함양으로 옮겼다. 효공 12년인 기원전 350년에 상왕은 두 번째 변법을 시행했다. 백성은 아버지와 자식 또는 형제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을 금했다. 또 작은 향, 읍 마을을 모아 현을 만들고 현령이나 현승을 두니 모두 31개의 현이 있었다.
농지를 정리하여 가로와 세로의 경계를 터 농사를 짓게 하고 부세를 공평히 하며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이런 일을 실시한 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공자권이 또 법령을 어겨 코를 베는 형벌인 의형을 받았다. 그 뒤 5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은 생활이 넉넉해지고 군대가 강해졌다. 이처럼 상황의 개혁은 엄격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원전 340년 효공은 상황의 건의에 따라 그를 장군으로 삼고 위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공자 앙을 장소로 삼아 진나라를 맞아 싸우게 했습니다.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을 때 상황은 공자 앙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맹약을 맺자고 한 뒤 그를 사로잡고 위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몇 차례의 전쟁에서 패하자 항화 서쪽 땅을 진나라에게 바치고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위나라를 양나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위해왕은 공숙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위나라 군대를 치고 돌아오자 진나라에서는 그를 상등 15읍에 봉하고 상군이라 불렀습니다. 상황이 진나라 재상이 된 지 10년이 지나자 군주의 종실이나 외척 중에는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진나라에 숨어서 하는 조량이라는 선비가 상황을 찾아와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여성을 보낼 것을 충고하였으나 상황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달 뒤 효공이 죽고 태자가 군주의 자리를 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을 칭한 해문왕입니다. 그러자 공자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상황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밀고하였고 왕은 관리를 보내 상황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상황은 달아나 함곡관 부근의 여관에 들어가려 했지만 여관 주인이 상황의 법에 따르면 영의증이 없는 손님을 묵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상황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에 위나라로 갔으나 위나라 사람들은 상황이 위나라의 공자 앙을 속여 위나라 군대를 친 것을 원망하여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은 진나라 군대에 잡혀서 죽었는데 진나라 왕은 상황을 거열행에 처하고 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38년이었습니다. 상황은 죽었지만 그의 변법은 계승되어 진나라 보국강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7년이 지난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